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먼저 전기력. 전기를 띠는 입자들 사이에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힘생겨.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해? 전기력이라고 해. 그래서 그러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뭐가 있는데 우리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점전화, 점처럼 박혀있는 입자다. 그래서 우리가 점전화 그래요. 자, 점처럼 박혀있는 전기를 띈 입자인데 전기를 띄어도 세게 띄고 있는 애가 있고 약하게 띄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러면 누가 더 전기를 세게 띄고 있어? 그건 전자가 많이 이동하면 센 전기 띄는 거야. 맞아? 너네 혹시 알아? 마그네슘의 전하량 얼마나게? 개새끼. 마그네슘의 전하량 원자번호 말고 mg? 2 플러스. 됐어. 이게 뭐냐면 플러스 2쿨롬의 전하를 띠고 있어. 이 뜻이야. 되겠어? 나트륨은? 플러스. 얘는 플러스 1쿨롬 띠고 있어. 그럼 누가 더 센 전기야? 마그네슘이. 몇 배? 2배. 됐어? 왜? 얘는 전자 1개를 내보냈는데 얘는 몇 개를 내보냈어? 2개를 내보냈기 때문에 2배 더 센 전기를 띠고 있어.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센 전기 돼서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전하량 단위는 쿨롱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한 놈은 플러스 4쿨롱을 한 놈은 마이너스 2쿨롱을 띠고 있다고 칠게 라고 하는 전기를 띠고 있는 두 개의 입자 있어. 그리고 두 입자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2m 떨어져 있다고 칠게. 전기력은요, 떨어져 있는 입자들끼리도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가 띠고 있는 전기력, 전하량을 Q1, 또 하나가 띠고 있는 걸 Q2,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밀는지 당기는지는 두 개의 극 사이의 종류를 보면 돼. 같은 극끼리는 미는 척력이고요. 반대 극끼리는 당기는 인력작용해요. 그쵸? 그래서 극으로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는 숫자로는 세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력의 세기 구하는 식이 뭐였니? 불러? R 제곱분의 이죠. R 제곱분의 못 외우면 정말 병신. 알겠어? 이런 거 R 제곱분의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인력이 생길 건데 나 하나 물어볼게. A가 받는 인력의 크기가 세냐?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세냐? F1이 커? F2가 커? 똑같아요. 같죠? 작용 반작용의 힘이니까. 그래도 뭐 배우 티가 나요. 그쵸? 이 두 개의 힘의 세기는 반드시 같아야 돼. 4쿨롱이라고 해서 더 센 힘을 받거나 더 센 힘을 주진 않아.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얘네들 같은 크기의 그 힘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2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 K 값은 1로 놓을 거야. 됐죠? 네. 그 다음에 Q1, Q2는 4 곱하기 2로요. 부호 안 넣어도 돼요. 부호는 당긴다 민다 힘의 방향만 결정하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날라가 꺼져 지워져 사라져 이렇게 계산하시면 와 대략 한 2N의 힘으로 서로를 밀거나 당기겠구나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받는 힘의 크기는 2N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나중에 실제 힘 구해 그러면 쿨롱 상수 줄 거야. 그거 넣고 계산하면 돼.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점전화 두 개 사이에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실제 힘을 전기력이라고 해. 근데 뭐야? 쿨롱 상수는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9 곱하기 10의 고승이에요. 외우기 귀찮으니까 주면 그냥 쓰라고요. 너네 외울 거면 알려주고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얘 전하량을 여기서 그냥 Q라고 해요. Q라고 하는 전하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전하로부터 실제로 받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 그 전기력을 구하는 실제 힘은 이렇게 구하면 돼. 이런 거야. 그래서 힘을 구할 건데요. 실제 Q라는 전하가 실제로 받는 힘의 이름을 전기력이라고
전기력이라고 하면 돼. 그치? 그래서 그 실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 R제곱분의 그 Q1, 얘 Q1 그리고 얘 Q니까 Q 그리고 Q라는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구해. 근데 이게 힘이니까 단위는 당연히 뉴턴일 거야. 이런 얘기야. 근데 힘이긴 힘인데 꼬맹아 힘이긴 힘인데 여기에 2쿨롱이었다가 3쿨롱으로 바뀌면 전기력을 새로 구해야 되잖아. 그치? 10쿨롱으로 바뀌어도 새로 구해야 되니까 귀찮아.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구하려고 여기에다가 가장 기준 단위 전하 얼마? 1쿨. 그렇죠. Q쿨롱이 아니고 단위 전하가 있다고 치자. 그게 플러스 1쿨롱이야. 모든 전기 현상들은 일단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 전하가 갖는 에너지 이걸로 구할 거야. 그리고 나서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몇 배 해? 2배 하면 실제값 구해. 됐어? 10쿨롱이면 10배에서 실제값을 구한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세로운 힘을 구해보자. 이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전기장. 그렇죠. 전기장. 또는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하면 됐어? 아까 그 문제 몇 번이었어? 몇 번이었어? 전기장 세기 나오는 그 어절시구리 그 문제 52면 뭐? 160 아닌가? 이거 뭐? 몇 페이지였어 아까 그 문제? 166? 166? 166 아니지? 이거 뭐야? 몇 페이지? 166번? 78. 78페이지. 자, 78 말고요. 그 앞으로 가죠. 아까 뭐 물어본 거 있었어요. 아까 어디의 세기는 뭐 이제로고 이런 문제 있었는데 어디에서의 전기장의 158? 158번이래요. 자, 158번 좀 볼게요. 유준이가 이거 질문했었는데 유준이 아직 안 왔는데 자, 유준이 아직 안 왔으니까요. 음. 78페이지 166번 봐. 78페이지에 166번으로 설명할게요. 78페이지에 166번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보세요. 166번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자 수직선 상에 원점이라는 0의 위치에 A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3D만큼 떨어진 곳에 B라고 하는 전기를 띤 또 점전화 하나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전기력의 힘의 방향을 전기력선으로 그려볼게요. 그랬더니 전기력선이 요래 화살표를 가지면서 요렇게 그려져요. 됐죠? 자, 얘 요렇게 그려져요. 얘 요렇게 그려져요. 얘 요렇게 그려져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럼 첫 번째 보자. 전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린 얘 이름이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이야? 전기력선이야. 우리 이렇게 표현해. 그 전기력선은 무조건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리라고 배웠을까요?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을 향하는 방향으로 화살표 하라 그랬으니까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와 이 새끼 누가 얘기 안 해도 플러스야 얘 마이너스야 이거 잡았어? 그렇죠? A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고 B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데 누가 더 세? 세기 어떻게 알아? 전기력선의 개수 세는데 개수가 많은 쪽에 더 센 전화량이야. 그러니까 B가 훨씬 세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플러스인데 세기를 Q로 표현하면 B는 마이너스인데 훨씬 세니까 마이너스 2Q 그래서 2배 세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하면 돼.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고 그 제대로 잡을 수 있어? 이게 전기력선의 의미야. 근데 똑같이 전기력선을 그려도 여기는 간격이 좁은데 여긴 간격이 넓어. 간격은 무슨 얘기야? 세기죠. 간격이 좁은 쪽이 세기가 세기, 간격이 넓은 쪽이 약하니 납득하냐?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조금 바빠도 왔다 갔다 해 75페이지에 156번 해결됐나 봐. 75페이지에 156번 해결됐니? 어느 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세기가 어느 쪽이 더 세고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을까?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기억이요. A로 화살표가 들어오니까 A가 마이너스 맞아 틀려? 맞아요. 정신 차려. 자, 그 다음 B, 니은방 A와 B의 전화량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누가 세요? B가 더 세요. 그렇죠. 선 많이 가지고 있는 B가 더 세요. 자, D는 A와 B 사이의 전기력은 인력이야. 네. 전기력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인력작용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게 됐다면 전기력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았다. 자, 그리고 나면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전기력 계산하는 방법이 안 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그 위치 78페이지에 166번 오시면 166번에서요. 네. X축 상의 X는 D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E0라고 했을 때 X축 상의 이 D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이 D라는 어떤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했더니 D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E0라고 할 거야. 그러면 D가 아니고 ED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몇 E0로 쓰는데 뭐 이런 문제야. 간단하게 쓰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 물어봤어요? 전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구해? 전기장의 세기는요. 전기력이라는 힘인데 그 위치에 누구 있다고 생각해?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첫 번째 자 D라고 하는 위치에요.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계산해 본 거야. 그 얘기야. 그렇죠? D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구한 걸 바로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 됐어? 그러면 얘는 누구로부터 전기력 받아? A로부터요. A가 전기 뛰고 있으니까. A와 얘 사이에 전기력 작용하겠죠? 또! B. 네. 1쿨롱과 B 사이에 전기력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1쿨롱은요. A한테 받는 전기력과 B한테 받는 전기력 두 개의 전기력을 받는데 그걸 합성하면 1쿨롱이 받는 전기장의 세기가 나와요. 자, 그럼 졸려고 살짝 일어나. 자, A는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야. 그러면 A는 1쿨롱을 뭐 할까? 밀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A로부터 받은 힘이 작용합니다. 그 뜻이에요. 자, B로부터 얘는 무슨 힘 받을까? B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뭐 할까? 네, 당겨요. 그럼 이 방향으로 B로부터 힘을 받겠죠? 그러면 이 두 힘을 뭐 하면? 네,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세요. 그게 바로 D 지점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A로부터 받은 힘과 B로부터 받은 힘을 더하면 되니까 A로부터 받은 힘을 구할게요. R 제곱분의 그런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야? D잖아요. 그러니까 D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 K에다가 A의 전하량은 Q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1쿨롱이니까 곱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죠. 이만큼의 전기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B로부터도 전기력 받는데요.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니까 몇 D? 그러니까요. 제곱하면 4D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그죠? 얘 전하량 EQ라고 했으니까 EQ 크크크크 했으니까 크 자리에 EQ 그리고 나는 1이니까 곱해봤자 의미 없어요.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세요. 됐어? 그럼 통분해야 되니까 이거 4로 통분할게. 됐어? 자, 그래서 계산하면 4D의 제곱분의 6
Q만큼의 전기장의 세기가 작용해 이 세기를 나는 이제로로 놓은 거야. 이런 뜻이야.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플러스 1쿨롱이 D에 있으면 저만큼의 힘을 받을 건데 플러스 1쿨롱을 D가 아니고 ED로 옮겨 놓을게. 이런 얘기야. 됐어? D가 아니고 ED 지점으로 옮겨 놓을게. 그러면 옮겨 놓으면 이 새끼 없어져. 여기로 와.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 있어? 납득해? 그러면 얘도 A로부터 힘 받아.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청력받아. 자, 여기 있는 1쿨롱이 B로부터도 힘 받아. 어느 쪽으로? 여기나?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어? 이 두 개도 무슨 방향이야? 같은 방향. 또 더하면 돼. 그래서 ED에 있다고 치놓고 A와 B에 받는 힘을 더하면 돼. 같은 방향이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근데 거리가 달라졌잖아. A로부터 얼마 떨어졌어? 2D. 그러니까 4D의 제곱분의 KQ. 자, B는요 이제 떨어진 거리가 뒤로 바뀌었으니까 D의 제곱분의 2KQ 더해야 되니까 통분할 거야. 4, 8. 그래서 얘는 4D 제곱분의 9KQ 이거야.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는 몇 배 커졌니? 그렇죠. 2분의 3배니까 이거 2분의 3배 아니야? 아세요? 얼마입니까? 2분의 3, 2제곱 가자. 이런 뜻이야. 알겠어? 하겠어? 오케이. 됐어? 네. 자, 그러면 드디어 유준이가 왔으니까 어제 유준이가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그 문제를 이제 또 해볼게요. 자, 그래서 꼬매가 너네가 가지고 있는 166번의 답을 몇 번으로 체크하면 돼? 4번. 4번으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요. 또 한 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제 선생님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풀어주기가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오늘 수업 시간에 해줄게 라고 했던 문제가 있어요. 자, 76페이지에 158번입니다. 76페이지에 158번을 보시면 자,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죠. 그런 문제예요. 자, 아까는 수직선을 X축 방향으로 그렸는데 지금은 수직선을 Y축 방향으로 그렸으니까 Y축 방향으로 수직선이 있다고 쳐. 근데 졸면 뽀뽀할 거야? 자, 영현 졸면은 앞에 있는 홍아가 뽀뽀해 줄 거야. 우리 홍아 남자랑 뽀뽀하는 거 좋아해. 가슴 쿵덕쿵덕 했어. 홍아. 자. 그냥 해줘. 아까인데 어때? 자. 자, Y축상의 수직선 좌표가요. ED부터 마이너스 D까지 놓고요. 거기에 전기를 띤 입자가 3개가 있어요. 자, ED인 위치에 플러스 8Q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는데 우리 편의상 이 새끼 A라고 잡아보자. 그 다음에 D에 라지 Q라고 하는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편의상 B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D에 마이너스 스몰 Q의 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우린 편의상 C라고 하자. 이렇게 3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움직일 수 없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물리에서는요, 뭔가가 0이 되는 그 값이 생기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걸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Y축에서 0의 위치에서 얘네들이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0이야. 자, 여기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야 라고 했는데 꼬맹아, 전기장의 세기는 누가 받는 힘? 그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계산했을 때 얘가 받는 힘.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을 때 받는 힘이야. 그러니까 얘는 y가 0인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이야. 전기장의 세기 이 지점에 플러스 1쿨롱 있다고 생각하라는 얘기구나.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이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가가 있다고 치봐. 그럼 해보자. 자, 가 주변에 전기를 띤 입자가 몇 개 있어? 3개. 그 세 개랑 전기력을 각각 주고받아. 그럼 볼게. 얘가 플러스니까요. 가는요. A도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는요. A로부터 무슨 력 받니? 청력. 뿔이니까 청력이죠? 그러니까 밀리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A가 힘주겠죠? 됐어? 플러스 1쿨롱에다 힘의 방향을 다 써야 돼. 했어? B도 그려. C도 그려. 빨리 그려. 그러면 어떤 힘끼리 더해야 되고 어떤 힘은 빼야 되는지가 너네가 나올 거야. 그걸 해. 전기장의 세기는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그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세기야. 자, 세기를 구하려면 일단 방향 잡아야 돼. 힘은 벡터니까. 자, 그럼 A로부터는 아래쪽으로 힘 받아. B로부터는? 네, B도요. 여기 B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Q라고 했죠? 그 Q는 플러스를 생략한 거죠. 얘 플러스 Q래요. 됐어? 그럼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겠니? 밀죠. 이게 B로부터 받는 힘이에요. 이 새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 없는 보호라서 쓴 거줍니다.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는 보호라서 생략한 거고요. 자, 얘는요. 어디로 힘 받습니까? 네, 얘도 아래죠. 와, 세 힘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이네? 이거 싹 다 더해. 그러면 와, 아니다. 이 새끼 뭐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Q는요. 얘는 플러스라서 생략한 게 아니고 Q의 전하도 모르겠다는 얘기다. 얘 모르겠대. 그죠? 그러면 자, B가 작용한 힘 이거 모르겠대요. 대신에 C가 작용한 힘은 어느 쪽이라고요? 아래쪽이라고요. 됐어? 그럼 확실한 건 A와 C가 작용한 힘의 크기가 아래쪽으로 작용한대. 그럼 합력이 0이려면 B가 작용한 힘은 어디로 작용해야 되냐? 위로. 저거도 위야. 됐어? 그러면 위로 작용하려면요.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이쪽 방향으로 당겨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극이라는 얘기야? 이 새끼 마이너스 극이어야 돼. 그래야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당겨서 이 방향으로 B의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야 적어도 합력이 0이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0인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요. 이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얘는요. 아래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고 위쪽 방향으로 하나의 힘이 작용해서 이 힘의 합력이 0인 지점이야 라는 겁니다. 이때 얘가 FA, 얘가 FC, 얘가 FB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적어도 Q는 마이너스 극 중에 답이 있으니까 1, 2, 3번 중에 답이 있어. 그 중 찍으면 돼. 그죠? 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B의 힘이 얼마인지 C의 힘이 얼마인지 구해서 더한 값이 B의 힘이랑 같으면 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자, A랑 1쿨롱이 떨어져 있는 거리 보이세요? 2D입니다. 전기력 구하는 방법 R 제곱분의 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2D니까 제곱하면 4D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 K에다가 얘 전하량이 8Q니까 8Q 이렇게 하자. 그죠? 해이나네? 알겠으면 밝은 표정을 지어라. 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언제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 중에보다 2달 늦게 개강한 친구들이 저번 주에 선생님하고 운동량, 충격량이랑 돌림이를 배웠거든요. 아이들이 포기했어. 전 물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이 빠르더라고요. 극단적이에요. 저는 아이돌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자, 저는 아이돌 추천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이돌에 끼가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영현, 아이돌에 끼 있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는요.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D예요.
그러니까 D의 제곱분의 K, C의 전하량이 Q니까 KQ.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 그래서 그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B랑 같을 거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B로부터 각가지의 거리도 D네요. D의 제곱분의 KQ. 이렇게 돼요. 됐죠? 이게 같으면 돼요. 자, 그 중에서 4로 통분하겠습니다. 4로 통분하겠습니다. 됐죠? 쓸데없는 거 날리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죠?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8Q 더하기 4Q니까 이 새끼 얼마냐면 12Q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4, 라지 Q가 12니까 라지 Q는 얼마야? 3Q 이런 뜻이죠. 괜찮아? 괜찮아?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얘 부호는 잡았습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우리 크기만 지금 계산한 거고요. 됐죠? 자, 1분 드립니다. 그 문제. 칠판을 후다닥 지울 겁니다. 안 보고 해보십시오. 그 문제. 유준이 이거 되는지 봐. 거리는 스칼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풀긴 풀었는데 자, 풀었는데 안 나오는 사람 손 드세요. 다시 가서 할 겁니다, 제가. 근데 지금 혹시 A랑 C랑 왜 던졌지? 이유는 자, 얘는 플러스고요. C는 마이너스고 결정됐고요. 여기에 플러스 1 구동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서로 그려놓은 방식은 이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따르겠죠? 이 방향으로 C 힘이 잡고요. 이 플러스예요? 네, 기준전은 무조건 플러스 1 구동이죠.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선생님 설명만 듣고 있으면 마치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자기가 설명한 것처럼 아 내가 다 아나보다 라는 착시가 생겨요. 혼자 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시험 봐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시험 야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 이거에 맞는 펜은 뭐야? 나 이 심을 주웠는데 이 심에 맞는 그럼 연필도 두고 가든지 심만 두고 가 왜? 어떻게 생겼어? 뭐 어떻게 생겼어? 힘이 어떻게 일단 어떻게 땡기라는 거야 이 새끼들? 땡기래매. 그럼 땡겼잖아. 그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힘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힘이 왜 이렇게 나와? 이거 무기인가? 장치는 원래 그게 야 이거에 맞는 펜 줘. 네? 이거 있어? 본 적이 있나? 드로잉용으로 쓰는 거예요. 샤프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두고 다닐 때 세트로 두고 다녀. 힘만 놓고 다니니까 힘을 주웠는데 쓸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거를 애들이 놓고 가서 선생님이 찾으러 오겠지 이거 들고 있는데 아무도 안 찾으러 오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 다음 주에 샤프도 두고 갔어야 될 거야. 아무도 안 두고 가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샤프 있는 사람들은 이 샤프심을 가져가십시오. 근데 여기에 되게 비싸다고 써 있어요. 비싼 샤프심 이렇게 써 있어요. 신기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실제 힘인 전기력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을 잘 안 한다. 전기장의 세기로 나온다. 전기장의 세기는 그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고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들이다.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기장의 세기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 보여드렸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59번 보이세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159번. 그림은 점전한 AB가 X0, X2D 지점에 각각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X가 마이너스 D인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0이다. 그럼 X가 마이너스 D인 지점에 무슨 쿨롱이 있는 거야? 플러스 1 쿨롱이 있고 걔가 받는 힘의 합력이 0이야 이런 뜻이야. 됐죠? 해볼게. 선생님은 오랫동안 고3 애들을 가르쳐서 고3은 외우다 단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스킬을 배우려고 공부하는 친구들이라서 스킬 위주로 막 가르쳐주죠. 와,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정석으로 풀면 한 5분 걸리는 문제를 스킬로 풀면 30초면 끝나게끔 풀어야 되거든요. 수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는 요령 배우려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몰라서 배우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D, 여기에 0, 여기에 D, 여기 2D, 여기 3D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5점에 움직이지 않는 전기를 띤 입자 A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B에도 됐죠? 전기를 띤 또 다른 입자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X가 마이너스 D인 이 지점에 얘로부터 받은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생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으로요. 저는 압니다. 이것만으로 돼서 네 얘네들은요. 돼서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반대극이고요. 얘네들이 띄고 있는 전하의 세기는 요거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3. 네. 1대 9. 자, 거리비가 1대 3이면 전하량의 세기가 얼마일까요? 9대 9대 2. 자, 이것도 알 수 있는 게 9대 1아. 9대 1? 9대 1? 아니거든요. 자, 볼게요.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니까 여기에 누구 있다고 치는 거야? 플러스 1쿨롱 있다고 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 다 모른다고 쳤을 때. 자, 여러분들 요게 생기는 요령을 증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서 저하고 한 글자만 기억해. 갔네. 고3은 이 글자를 외워서 봅니다. 갔네. 신기하죠? 저걸로 푸는 거야. 자, 저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 있는데 얘가 A로부터 받은 전기력과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을 합하니까 0 됐어. 이거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두 물체가 준 힘의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네. 그러니까 한 놈은 이 방향으로 힘줘야 되고 한 놈은 이 방향으로 힘줘야 되고 그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합력이 0일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저는 A를 플러스 쪽으로 생각해볼까요? B는 마이너스라고 쳐볼까요? 그래야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죠.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요. 그럼 이걸 FA로 보면 돼요. 됐어? 그럼 한 놈은 당겨야 되니까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당겨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B로부터 받은 힘이라고 치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A와 B는 무조건 극이 반대여야 돼요. 됐죠?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고 거꾸로 A가 마이너스면 B는 뭐여야 돼? 플러스여야 돼.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되겠냐? 그래서 꼬맹아 반대. A와 B가 같은 극이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내부에 생겨. 안에 생겨. 그럼 같을 때 내부에 생겨. 반대일 때. 밖에 생겨. 그러니까 밖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반대거든요. 되겠어요?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밖에
바깥쪽에 생겼으면 이 두 개는 무조건 반대극이야. 안쪽에 생기면 두 개의 극이 무조건 같아야 돼. 이런 얘기야. 되겠어? 같네.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A에 작용한 힘과 B가 작용한 힘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돼요. 방향은 반대지만.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는 A로 잡아보자.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B로 해보자. 지금은 1대3이고 저도 아는데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A와 B로 나눠볼게요. 됐죠? 네. 아니다. 여기 전화량이 없으니까 1대3으로 나보자.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R제곱분의 크니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K 됐어? A의 전화량은 모르니까 Q와 B의 전화량은 모르니까 Q2로 해볼게요. 됐어? 네. R제곱분의 크예요. 자, 여기 이름 곱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쵸? 이 얘기예요. B도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이니까 3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얘 전화량 곱하기 1이니까 Q2. 그래서 이름 곱해봤자 의미 없어. 크기는 같으면 돼. 납득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쓸데없는 이 새끼들은 날리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3 때는 아예 상수값은 곱하지도 않아서 1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어차피 줄 거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잘 봐. 얘 계산하면 1분의 Q1. 얘 계산하면 9분의 Q2. 같아야 되니까 분모값이 1대 9니까 분자값도 얼마야? 1대 9면 돼. 맞아. 그럼 무슨 말이야?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만큼이 전화량 비율이야.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라고? 1대 3. 제곱하면 얼마야? 1대 9. 이게 얘네들 전화량 비율이야. 얘가 Q면 얘는 9Q여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전화량의 거리의 제곱 비율이 전화량 비율이야.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 요 거리를 A, 요 거리를 B라고 할게요. A 제곱 대 B 제곱 비율이 QA 대 QB의 비율이야. 전화량의 비율이 그래서 거리의 제곱 비율이랑 정확하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어요. 얘 거리 B가 1대 3이라서요. 전화량의 비율이 1대 9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네, 같네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으니까 한 놈 플러스 한 놈 마이너스고 거리 B가 1대 3이니까 전화량 비율은 1대 9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안 해. 고3. 그래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전화량도 보입니다. 1대 9였다는 거. 그래서 아 얘는 Q고 얘는 9Q구나.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구나. 여기까지 알아요. 되겠어?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3D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D야. 자, 그러면 이제 세기는 했는데 그러면 얘가 정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는 아니야? 이거 확인해야죠. 그러려고 이제 그 다음 거 줍니다. 만약에 3D에 있다면 3D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본다면 얘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을 가리켜야 돼. 얘기해요. 마이너스 X축 방향.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만약에 3D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을 놓고 전기력을 구하면 이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해야 돼. 이 뜻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3D의 지점에 있다, 그쵸? 나는 이쪽을 먼저 플러스, 이쪽을 먼저 마이너스, 요 세트로 먼저 볼게. 이래서 답이 안 나오면 거꾸로 뒤집으면 돼. 됐어? 하나를 먼저 고정시켜놓고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A는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하냐? 밀어. 절로 가 이 새끼야. 밀어. 됐죠? 네.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뭐하냐? 당겨. 됐어. 그 중에서 이 힘이 더 커서 이쪽으로 작용해.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되잖아. 맞지? 예. 근데 빨리 봐봐. 얘는 1Q야. 얘는 9Q야. 누구랑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세겠냐? 9Q. 네. 그러니까 9Q랑 작용하는 B의 전기력이 더 세면 작용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생기는 게 맞겠죠? 맞아. 그러니까 QQ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맞죠? 만약에 네가 여기를 마이너스로 놓고 이걸 플러스로 놓으면 전기력 방향이 거꾸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가기는 이 방향이 FA야.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미는 이게 B로부터 받은 힘이야. 근데 B의 전하량이 더 크고 가까우니까 이 힘이 더 세야 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작용이 됩니다. 알겠어? 영현아 살짝 일어나 준비 서서 해. 그럼 되지? 졸면 안 돼. 알겠어? 졸면 서준이 형은 뽀뽀할 거야. 자 이렇게 된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인 걸로 결정. 이렇게 된다. 괜찮냐? 괜찮냐? 네. 저 새끼는 왜 가만히 서 거기 가서 있는 거야? 졸려서. 네. 자, 됐어? 거기 서 있다가 힘들면 책상 가져오다가 책상에 앉으면 높이가 딱 나오더라고요. 왜? 난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도 교탁에다가 책 놓고 수업할 때 힘들면 이 책상에 붙어 앉아서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해요. 자, 어떤 새끼가 저 교탁 잡고 공부하다가 졸아가지고 교탁이랑 같이 이렇게 넘어졌잖아? 다행히도 다치진 않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보면은 159번에 답 찾아. 159번에 답 찾아줘. 2번. 2번. 네. 저는 문제를 잘 안 풀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유준아, 이해됐어? 그치. 저는 166번도 모르겠어요. 네, 애들 지금 질문 다 안 받았어요. 그냥 선생님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중이야. 그 전기력의 그 단위가 뉴턴 힘이니까. 뉴턴이잖아요. 네,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당 받는 힘이라서 전기장의 세기 단위는 뉴턴 퍼 쿨롱. 됐어?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를 주면 전기력을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를 주면 얘는 1쿨롱일 때 받는 힘이니까 2쿨롱이면 2배 하시고 3쿨롱이면 3배 하시면 전기력이 되는 거니까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 실제 전하량 Q를 곱하면 돼요. 4쿨롱이면 4, 10쿨롱이면 10.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기장의 세기가 됐어 10뉴턴 퍼 쿨롱이라고 쳐봐. 근데 이 전기장이 작용하는 곳에 실제로 얼마짜리가 있냐면 플러스 2쿨롱짜리를 갖다 놔. 그러면 이 플러스 2쿨롱짜리가요 여기서 받는 실제 받는 전기력이라는 힘은요 20. 라고 합니다. 네, 2 곱하기 10. 그래서 얼마입니까? 20뉴턴.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중력과 속도처럼 다른데 끌고 다니면서 잘했어요. 됐죠? 네. 자, 유준아 아까 160 몇 번? 166. 우리 166까지 아직 못 갔는데요. 160. 62요. 160이야. 네. 166까지 아직 못 갔는데 아까 166 했나? 아 했었구나. 유준아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따로 해. 애들 요거 했었대. 자, 그 다음에 너네 나한테 뭐 질문하고 있는 거야? 162번. 162번이야? 자, 그러면 전기력에 대한 얘기는 했어. 자, 그러면 지금 한 얘기로요. 제가 응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전기장의 세기 처음 배웠을 때 외계어였어. 지금 들으니까 대충은 알겠어? 대충은 돼. 됐어? 선생님의 외계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64번 했나? 아니요. 예. 164번에서 좀 전에 164번이 166번이 같이 설명해주세요. 네, 166이랑 164랑 같이 했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봐. 161번이 되나 봐봐. 161 그리고 나면 내가 162 해줄게. 162부터는 에너지라서. 유준아 162번 됐어? 알았어. 그럼 넌 166을 해. 다른 애들 162 하고 있어. 내 새끼들 무기야 무기?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 했어? 그냥 주머니. 아니야 그냥. 자, 전기력선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맞아? 근데 전기력선이 어느 쪽이 많아? A가 많아 B가 많아? A가 더 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2Q라고 보면 얘는 Q라고 보면 돼. 됐어? 아이가 더해도 나네. 자, 개수를 세보시오. 네, 선의 개수가 전화면이야. 됐어? 그리고 여기서는 크기만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줬잖아. Q고 2Q. 응. 그래서 여기는 아직 Q, 얘는 2 아직 Q 이렇게 줬잖아.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요. X가 0인 지점과 3D인 지점에 고정되어 있어 얘네는 안 움직여. 그랬을 때요. A와 B의 전기장을 전기력선을 나타낸 것이고 X축상에서 여기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플러스 1kg 있다고 놓고 전기력 구해봐 이 뜻이죠. 이게 정리란 영향 뜻이에요. 아니요. 전기장의 세기가 2제로로 나와. 이게 3이든 10이든 이렇다고 치자. 자 그럼 여기서 전기력이 작용할 때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겠죠? 네. A로부터 받은 힘방향이 이쪽이에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겠죠? B로부터 받는 힘방향도 이거예요. 그럼 두 개 힘을 더해야지 얘가 받는 전기력이 되겠죠? 그 세기를 이만큼 이렇게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D에 있을 때 A로부터 받은 힘과 B로부터 받은 힘을 더하셔야지 이게 전기장의 세기 2제로의 크기로. 그랬을 때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니까 D의 제곱분의 K, Q. 자, B는요, 이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D니까 4D 제곱분의 K, Q. 이거 통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기가 4D 제곱분의 6KQ 답들 이거를 우리는 이제로로 나타내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자 플러스 2D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이 여기 없고 여기다 붙이라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 거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달릴 거예요. 이때도 힘 방향 똑같으니까 똑같이 두 힘을 실제로 더하셔야 전기장의 세기가 바뀝니다. 그죠? 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이거의 몇 배 값이 나오냐. 알겠어? 해봐. 봐봐. 얘 말고 이제 가네. 이렇게 얘가 플러스인데 얘가 세가지고 이런 그림도 얘는 요 그림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 간이가 힘만 더 쓰면 돼. 플러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보자. 자, 161번은요. 실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조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은 문제라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다음과 같이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곳에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B, 가까이 있는 거 A, 거기에 P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P 지점에서 AP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됐어요.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가 얘네들 때문에 0 됐어요? 그럼 꾸명아 봐봐. 반대. 됐어? 근데 얘는 바깥쪽. 됐어? 그럼 이 두 개의 극은 서로 반대.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로 놓고 보자. 뭐 이런 뜻이야. 됐어? 이렇게 반대극여야 돼. 그랬을 때요. 얘가 플러스 전기장의 세기니까 1쿨롱 있다고 친다고요. 그랬을 때 얘를 플러스로 했으니까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 이게 B로부터 받은 힘이라고 쳐. 그죠? 자, A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겨. 이게 A로부터 받은 힘이라고 쳐. 이렇게 해야 힘의 방향이 정반대니까 합력이 0일 수 있어요. 자, 그래놓고 떨어져 그 방향은 반대이니까 힘의 크기 같으면 돼. 그러니까 A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힘의 크기를 10N이라고 하면 B로부터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힘의 크기가 10N인 거지. 맞아? 맞아? 그러면 아까 내가 했잖아.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만큼이 전하를 맞아? A 제곱 대 B 제곱의 비율이 1대 2면 전하량의 비율도 1대 2야. 이런 거 아니었어? 맞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거리가 1이라고 치자. 얘로부터 이 거리가 1, 얘로부터 이 거리가 2라고 치자. 거리비가 1대 2라고 치자. 그러면 전하량의 비율은? 네. 그러니까 얘가 1이고요. 얘가 1Q고요. 얘가 4Q 이 정도의 크기잖아요. 맞아? 이런 얘기야. 그러면 꼬맹아 이제 두 번째 그림 봐. A, B 위치 바꿔. 여기가 B야. 여기가 A야. 그리고 똑같이 P. 됐어. 네, 아까 내가 놓은 게 맞다면 얘를 플러스 4Q가 1로 왔다고 치고 마이너스 Q가 1로 왔다고 치는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요. 이때 전기장 방향이요. 이렇게 위치만 바꿨더니 여기 전기장의 세기가 0이 아니고요. 전기장의 색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대. 그럼 내가 만든 크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지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지 보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화가 있으니까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죠. 됐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죠. 이게 A로부터 받은 힘, 이게 B로부터 받은 힘이에요. 근데 B는 전하가 엄청 큰데 가까이 있어요. 그럼 전기력의 세기가 열로 뭐 해줄게요? 세졌겠죠. 응? B는 가까이 있으니까 B로부터 받은 힘은 이제 더 세졌어요. 10보다 더 세서 20 됐어요. 근데 A로부터 받은 힘은 가까이 있을 때 10이었는데 A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5로 줄여 보세요. 이쪽이 힘 센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기력이 생기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순서대로 B는 플러스고 A는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네. 거꾸로 뒤집을 필요 없네. 그런 느낌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A가 마이너스니까 A 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서로 반대극이니까 연결돼야 되고 B가 더 세니까 B 쪽에 극이 전기력선이 더 많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3번으로 그려야 돼.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전기력이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힘 중에 실제로 전하와 주고받는 힘은 전기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하면 돼. 그치? 근데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힘은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서 거기에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 구하면 돼. 그래서 이때 전기장의 세기는 F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기장의 세기는 뭐라고 표현해? 2. 그렇죠? 일렉트론이. 그래서 R제곱분의 그냥 크크로 계산하는데 거기에다가 실제 전하를 알려주면 1쿨롱이 아니면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하면 되니까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하면 내가 처음부터 구하려는 전기력도 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자, 그럼 힘은 했어. 힘은 그거야. 근데 꼬맹아, 우리 요번에 3학년 2학기 시험범위 어떤 물체가 있어?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작용해. 그걸 우린 중력이라고 해. 그래서 그러면 중력에 있는 곳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중력 방향으로 힘받아. 됐어? 얼마만큼? mg만큼. 그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g야.
전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네, 중력장의 세기가 줄여서 질량에다가 중력장의 세기 곱하면 됐죠. 중력이라는 힘이 돼요. 그럼 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 mg. 그 힘으로 h만큼 끌어올려서 그럼 내가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으니까 사람은 뭐 한 거야? 일한 거고요. 그 일을 물체가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중력 때문에 생긴 중력 위치 에너지. 맞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해요. mgh. 맞죠? 근데 이게 중력장이 아니고 꼬맹아 전기장이야. 그러면 전기장에 반응하는 건 질량이 아니야. 뭐야? 전하력이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Q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쳐. 그러면 전기장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을 텐데 전기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을 향하는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장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쪽이 위치 에너지가 뭐죠? 높은 쪽, 하늘. 마이너스 쪽이 뭐? 땅바닥. 맞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플러스는 하늘로 봐. 마이너스는 땅바닥으로 봐.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쪽을 높은 전이 높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쪽 높은 전이 그래서 마이너스 쪽을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낮은 전이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전이 값은 낮아지게 그려져야 된다. 알겠어? 그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플러스 Q라고 하는 아이가 전기장이 2인 곳에 있어. 그러면 실제로 전하가 받는 힘은 얼마? 얼마? Q, 2. 이렇게요. 됐어? 전기를 띤 입자가 전기장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받아. 그 힘을 Q2로 계산하면 돼. 맞아. 그러니까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Q2. Q2. 그 힘으로 D만큼 끌고 갔어.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은 Q2, D. 그러면 얘는 그만큼 무슨 에너지 생겨? 전기 에너지. 그래서 네, 실제로 Q라는 전하가 갖는 실제 에너지가 생겨요. 그 실제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전기 위치 에너지.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Q2D다. 힘 곱하기 거리. 맞아? mg, h처럼. 맞냐?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Q2D야. 근데 만약에 이게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면 2D. 네, 여기에 Q 자리에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1쿨롱이면 2D다. 그러면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뭐라 그런다? 전기 위치 에너지 뭐라 그런다? 전이. 맞아? 응. 2D로 구해. 그 전위를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했던 거다? 볼트. 하나. 그래서 중학교에선 전압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에선 전압이라는 단어 안 쓴다. 뭐라고 한다? 전위. 됐어?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전위가 10V야. 얘 여기 전위가 10V야.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10V의 전기 위치 에너지 가져. 이 뜻이야. 되겠어? 근데 이건 몇 쿨롱일 때 그래? 1쿨롱이라면 그렇지. 근데 얘가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 얼마 가져? 20이야. 됐어. 그러니까 ED를 볼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ED를 볼트로 바꿔. 그러면 QV 볼트로 나와 있으면 QV 하시면 그 자체가 위치 에너지야. 돼? 네? 이런 얘기. 됐지? 그러면 플러스 판으로 갈수록 위치 에너지 커져야 되니까 여기가 10V면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위치 에너지 어때? 같아. 같은 높이니까. 근데 살짝 위로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뭐해져? 커져. 살짝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 뭐해져? 작아져.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곡끼리 선으로 연결한 걸 등, 전이, 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등전이 면이 전기력선과 무조건 몇 도를 이루어야 된다고? 90도. 이게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그리는 방법. 그럼 보면 여기 플러스 판 있어. 여기 마이너스 판 있어. 전기력선 그려. 미치게 그려 빨리. 전기력선 그려. 그러면 A, B 전기력선 어떻게 그리는지 앞에서 배웠지? 무슨 극에서 무슨 분을 향하게 그리면 돼?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게 전기력선 그려. 이게 전기력선 그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게 전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이었잖아. 점전화해서 이렇게 그리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등전이면 그려.
그럼 등전이면 무조건 정기력선과 몇 도? 60도. 그럼 90도 되게 그려야죠. 그 중에서 플러스 쪽에 높은 전이가 될 거야. 마이너스 쪽에 낮은 전이가 될 거야. 근데 90도 되게 그리는 거니까 얘랑 90도, 얘랑 90도, 얘랑 90도, 90도, 90도 연결 이런 모양이 나와. 맞아? 이건 등전. 잠깐만. 그 중에서 플러스 쪽이 가까우니까 얘가 만약에 10V였다면 얘보다 얘는 조금 낮아야지. 8V 선, 6V 선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런 거야. 네, 뭐? 말해. 응? 질문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오씨. 생각나면 얘기해. 저 질문하고 있는데 응. 162번의 P도 등전이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2번을 할게요. 자, 162번을 보시면요. 좌표에서요. 애들이 지금 162번 설명해 달라 그래서 겸사겸사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162번 보시면요. 좌표축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축이 이렇게 있고 A에 전기를 띤 입자가 마이너스 D 지점에 있어. 그래서 A는 무슨 극인지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D인 지점에 또 다른 전기를 띤 B라는 입자가 있어. 무슨 극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좌표축에 해당되는 전위를 그리면 어떠냐면요. 여기가 A쪽, 여기가 B쪽입니다. 자, 이거 전위를 그리면 A쪽으로 가면 전위값이 뭐예요? A쪽으로 가면 전위값이 뭐예요? 플러스. 높은 전위. B쪽으로 오면 전위가 뭐해집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낮아져요. 맞아요. B쪽으로 오면 전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A쪽 가까이에 가면 높은 전위. 점점 A쪽 가까이로 갈수록 전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B쪽 가까이로 올수록 전위가 낮아지잖아요. 됐어? 네. 그러니까 꼬맹아 A는 무슨 그? 플러스. 그렇죠. 이 새끼 플러스로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이 높은 전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옆에 있는 꼬맹아 이 대칭이 되는 요소는 안 보는 게 좋아. 그치? 요소는 안 보는 게 좋아. 헷갈려? 얘만 보면 돼. A쪽으로 갈수록 전위가 높았다가 B쪽으로 가서 전위가 낮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B쪽은 마이너스 극이라는 뜻이야. 되잖아? 되잖아? 오케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요. 이 원점 여기 손에 뭐 있냐? 여기에 P 있고 여기에 뭐 있냐? Q.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8이라서 높은 전위. 여기가 하늘. 여기가 하늘.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뭐? 땅바닥. 됐어? 그 책을 꼬맹아 90도 돌려. 네 책 90도 돌려. 네 책 이렇게 보지 말고 90도 이렇게 돌리라고. 됐어? 네. 그래서 B쪽을 이거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여기가 하늘이라고. 그래야 우리가 느낌이 살잖아? 여기가 플러스 쪽이라고. 여기에 A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라고. 여기가 B가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얘는 전기력이 이렇게 작용했겠지. 되겠어? 그리고요. 같은 높이에서는 전위가 어때야 된다고? 갔다가 여기서 같은 높이가 누구야? 여기 같은 높이 얘네들이죠. 전위 다 똑같겠죠? 네. 맞아요. 네.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쪽이 P고요. 이쪽이 Q예요. 얘네들은요. 마이너스 판으로부터 같은 높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위가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얘 전위가 0이면 얘 전위도 0이고 얘 전위도 0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전위는 커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전위는 낮아지고요. 같은 높이에 있는 아이들은 전위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납득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책을 살짝만 90도로 틀어보면 마치 중력 위치에서랑 똑같은 모습을 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A는 마이너스 극을 띠니 아니 A는 플러스야. 높은 전위로서. 니은 P에서의 전위는 0이니 네, 같은 높이에서는 전위가 같아. 자, 그 다음에 디귿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Q에서 전기장의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니까 이렇게 상향하겠죠. 그렇죠? 근데 Q가 어디 있었어? 여기죠? 어디야? 여기가 Q가? 맞아요? 네,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에요. 이렇게 적혀져. 그렇죠? 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해결적으로 갈게요. 이 부분 되게 힘들어요, 얘들. 엄청 낯설어서. 니은이 뭔 니은이요. P에서의 전위는 0입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땅바닥이 어디지 빨리 봐. B쪽이 땅바닥이라고. 그럼 거기로부터 같은 높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위치 에너지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5까지의 거리나 여기서 P까지의 거리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같다고. 그러면 저희가 네, 그런 얘기 하십니까? 네. 또, 자, 우리 축전기는 날립니다. 축전기는 안 합니다. 지금 축전기를 여러분들이 할 이유가 없고요. 그게 새로운 교과 개정에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해서요. 이건 날리죠. 여러분들은 전이하고 전기력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못 들었어. 네. 아. 야, 너네 너무 조용히 얘기하면 나 귀신 소리 듣는 줄 알고 깜짝 놀라해. 나 새 가슴이야. 자, 그럼 보자. 75페이지. 이제 와. 선생님이 너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 거 했어. 이제 이렇게 에너지, 전기가 작용하는 공간에서의 에너지 어떻게 구하는지, 힘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전위의 차이도 봤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153번부터 156번까지 중에서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한 거 있나 확인. 155번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x가 0, x가 3D인 지점에 A, B를 고정시켰더니요. A와 B에 의해서 x가 4D인 지점에 정기장의 세기가 0이야. 자, 보면 찾았지? 4D인 곳에 0이라고 써. 그러면 A와 B는 같은 극, 반대극? 반대극. 되겠어. 거리 B가 몇 대 몇이냐? 4D로부터 A는 4만큼, B는 1만큼. 그럼 전화량은 16대 1. 그래서 A는 16쿨롱, 그래서 B는 1쿨롱으로 보는 게 맞아. 되겠어. 근데 문제는 A하고 B가 있을 때요. A는 16쿨롱인 거 맞고요. B는 1쿨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어떤 놈이 플러스고 어떤 놈이 마이너스인지 잡아야죠. 저는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놓고 한번 볼게요. 아니면 뒤집으면 되니까.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그림 나와 같이 가의 B 대신에 3D인 지점에서 C를 고정시켰더니 A와 C에서 X가 D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 됐어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얘는요. 가인 경우고요. 나는요. B 있던 자리를 C로 바꾼대요. B 있던 자리를 C로만 바꾼대요. 그러면 A는 그대로니까 플러스 16으로 보시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두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X가 D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보시는 게 어때? 같은. 자, 여기에서 생겼대요. 그러면 내부에 생겼으니까 얘하고 얘 그게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 플러스야. 같네. 됐죠? 거리비 몇 대면? 예로부터 1대 2. 그럼 전화량은? 1대 4. 1대 4. 얘에 비해서 4배나 써야 돼. 64.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x가 2D인 지점으로 가면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축이다. 자, D가 아니고 2D로 가. 됐어. 자, 꼬맹아. 여기 있으면 A로부터 받은 힘과 B로부터 받은 힘이 똑같아. 그 힘을 10이라고 치자. 똑같아.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누구의 힘이 더 세지겠냐? A로부터 받는 힘이 세지겠냐마 C로부터 받는 힘이 더 세지겠냐? C겠죠. 그러면 C가 작용하는 방향이 얘가 받는 전기력 방향이겠죠. 맞아? 그게 어느 쪽으로 작용돼? 마이너스 X. 그럼 나 이거 플러스인데요. 얘가 플러스면은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해? 밀어. 그래서 얘 힘에 의해서 마이너스 X쪽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C가 플러스면 A도 플러스고요. 맞아? A가 플러스면 C는 뭐예요? 마이너스이겠죠. 이 부호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뒤집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155번에 답변 있어요.
딱 하나만 배우면 돼. 갔네. 그거 외워서 푸는 거야. 선생님은 고3 애들 가르칠 때 이렇게 어떤 문제 풀 때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령이 뭐가 있을까 문제를 막 다량으로 풀어보자 규칙성을 찾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고3이에요. 나중에 고3 돼서 수능 보러 가기 전날은 각자 선생님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새로운 거 안 가르쳐줘. 찍는 법 가르쳐줘. 야, 물리는 만약에 네가 모르잖아? 그러면 1, 2, 3, 4, 5 세가지고 개수의 비율이 대충 맞아야 돼. 우리 이제 이렇게 하거나. 수학은요. 몇 번 문제와 몇 번 문제의 답은 반드시 같아. 이런 게 좀 있대요. 아, 그런 것들 가르쳐주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수능 보는 막판에 이제 더 이상 뭘 가르쳐줄 수도 없고 할 시간도 없으니까. 자, 논리적으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볼까? 그래서 그것만 연구해서 막판에 그거 설명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찍으면 약간 좀 많이 나잖아. 틀릴 사람이 근데 그게 뭐냐면 5번과 수학의 12번은 답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럼 조건 있죠. 5번을 맞았어야 돼. 12번 또 5번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그래서 5번은 12번은 킬번 문항이라 틀려. 그러면 이거의 답은 똑같은 게 5번이 있으니까 5번 답이랑 똑같이 쓰면 돼. 근데 얘명을 5번을 틀렸어. 그럼 12번도 같이 틀려지는 거죠. 12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든다. 그래서 그 논리적 찍기라고 하는 건 상위권 애들끼리만 통하는 거야. 답을 다 맞았는데 얘만 몰라. 그러면은 1, 2, 3, 4, 5번에 배율을 보시고 답이 한쪽으로 쏠려 있네. 한쪽이 부족하네. 그거 찍으면 대충 맞아. 그건 상위권 애들이나 그래. 근데 대부분 찍는 건 하위권이잖아. 그러니까 규칙성이 안 맞아. 네 답이 다 틀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찍는 것도 잘하는 애들 찍어야 맞아. 못하는 애들 찍으면 틀려. 그런 거야. 선생님은 수능에서 수학 주관식을 한번 찍어서 맞았죠. 주관식을. 아. 수학은 단답식이거든요.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좋아하시는 대충 답이 있어요. 수능의 주관식에 132.7 이런 거 없잖아요. 0, 0, 1, 마이너스 1, 아니면 루트 2, 뭐 이런 거야. 대충 문제를 10만 개쯤 풀어보면 딱 느낌상 이 새끼는 답이 0인지 루트인지가 보면 언제 10만 몰라서 찍으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하다 보면. 그럼 대충 보고 이제 찍어야 됩니다. 대충 찍었는데 우연히 그게 답이었어요. 개꿀이죠. 수학. 수능에서 몇 개 나오셨어요? 선생님은 한 개 틀렸어요. 우와. 수학을 다 맞추셨어요. 그러면 다 맞아야지 상위권이죠. 선생님은 국어에서 하나 틀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학력고사를 하나 틀렸습니다. 400점 과. 뭐 뒤져? 너 여기 자유학과 할래 새끼야? 이것들이 선을 막 넘어. 자, 선생님은 하나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있겠죠. 국어는 답이 2번일까 4번일까 고민을 미친 듯이 해. 2번. 그러고 나면 5번이야. 저는 국어는 정말 안 돼요.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공부를 안 해도 국어 좀 항상 탑인을 했었어. 그래서 국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기 모르겠대. 그냥 느낌으로 가면 된대. 근데 나는 지은이의 생각과 나는 같지 않아. 뭐 해가 떠올라 새벽이 오면 그 새벽은 밝음이래. 난 피곤함이거든. 나하고는 좀 달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75페이지 질문 다 받았어요? 76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최대한 해드렸는데. 네요? 77페이지 질문이요. 괜찮습니까? 78페이지요. 괜찮아요? 네요? 네. 자, 그러면 10분만 끊었다가요. 여기에 대한 포스트 잠깐만 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매 법칙 그죠? 그죠?
기억은 나. 옴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건 알아?